오마이 웹툰 장유진입니다. 이번에 선택한 웹툰은요, 굉장히 소녀소녀 하면서도 중간중간 이렇게 멸치처럼 뼈있는 그런 소소한 연애 조언을 날려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진짜 잃어버린 연애세포가 막 살아나는 그런 느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 들킬까봐 고민하고, 좋아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막 힘들었던 그런 벽을 차는 연애의 흑역사가 이렇게 막 복사기가 이면지를 쿨럭쿨럭 뱉어내듯이 그렇게 확 떠오르는 그런 느낌의 웹툰이죠. 오마이 웹툰 제12화 유리아 작가님의 당신만 몰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말 저희 그런 정신력과 육체 이런 극한을 끌어들여서 이 역지사지 3부작을 했는데 대표님한테 재미없다고 욕먹고 제 멘탈도 바스러지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하려던 웹툰이 또 송곳이라는 이 웹툰 예정에 두고 있었는데 당분간 우리 이런 건 좀 자중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알콩달콩한 그런 러브스토리로 골라보게 됐습니다. 당신만 몰라는 등장인물이 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런 순정 만화 치고는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고 또 이 관계가 뭐 얘랑 아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얘랑 알고 걔를 좋아하는 애가 얘랑 아는 이런 식으로 너무 워낙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인간관계만 보면 거의 뭐 약간 막장 드라마 필링인데 내용이 막장은 아니에요. 내용은 굉장히 아주 알콩달콩하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러브스토리인데 그런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걸 조금 사전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영화로 치면은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인가? 저처럼 그런 옴니버스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얽혀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그런데 조금 가끔 이게 좀 철컹철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소지도 충분히 좀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연애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등장인물들이 어떤 연애에 있어서의 약점이나 이런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마음의 변화, 흐름 이런 것들.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은 조사장이라고 하는 이 아주 섹시하고 멋있는 조폭 누님이 갖고 있는 건물에 새들어 사는 다양한 세입자들 간에 얽힌 러브스토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인물이죠. 조폭 두목 조사장 조진희. 이 당신만 몰라인 이유가 다들 캐릭터마다 비밀이 있어서거든요. 조사장 같은 경우는 본 모습을 숨겨라 라는 이 테마가 있어요. 원래는 예전에 고등학생 때인가 대학생 때 펜싱 국가대표였다가 알고 보니 또 조폭 황룡파 두목의 딸이어서 조폭 두목님으로 있고 사실 아직까지 조폭 두목으로서의 그 책임이 있는데 남편이 몰라요. 남편이 되게 점잖은 외국인 교수님인데 남편이 모르고 있어요. 남편한테 이 모습 항상 숨기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귀엽기는 한데 최근에는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어떤 복선이 많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아리인데요. 여자여 속마음을 숨겨라.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에 굉장히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예요. 저도 약간은 이 캐릭터랑 조금 닮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외모적인 건 별로 안 닮았습니다. 일단 아리는 굉장히 초단신인데 글래머에 아무튼 예쁘고 그런 굉장히 비현실적인 아이지만 이 친구의 특징은 굉장히 한번 사랑하면은 모든 걸 다 주는데 끝이 항상 안 좋아요. 그래서 같이 펫샵에서 일하는 남자애를 좋아하게 되지만 가능하면 숨기고 싶은 거죠. 본 마음을. 이번에도 또 퍼주다가 안 좋게 끝날까봐.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나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아리의 연애에 좀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인공은 나영입니다. 저는 이 나영의 이 테마는 여자여 쌩얼을 숨겨라인데요. 솔직히 진짜 제가 원래는 이 웹툰을 가장 최근이었던 140몇 화부터 이렇게 다시 보다가 봤는데 저 그때는 이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다른 등장인물인 줄 알았어요. 너무 화장 전이랑 화장 후가 달라서 아무튼 이 캐릭터 나영의 가장 큰 마음의 짐은 자신의 쌩얼입니다. 좋아하던 밴드 리더 리드 보컬이 사귀자고 그랬는데 쌩얼을 보여줄 자신이 없어서 못 사귀겠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컴플렉스예요.
근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여자들 다들 그런 고민 할 거예요. 아,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데 어떻게 파운데이션 바르고 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참 공감이 가는, 그러면서 또 공감이 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네 번째는 미미와 수진 자매입니다. 미미의 경우는 여자여 과거를 숨겨라. 수진의 경우 여자여 나이를 숨겨라인데요. 이 두 자매는 굉장히 외모적으로는 이 웹툰 내에서 가장 거의 상위 레벨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현실적이기도 해요. 가장 앞서 말했던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나도 이랬었는데 나 이런 거 어떤 건지 알아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일단 이 둘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예뻐서 너무 남자 때문에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약간 비현실적이긴 해요. 미미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그런 과거가 있고, 수진 같은 경우는 너무 미성년자이지만 너무 성숙하고 예뻐서 약간 험한 일을 좀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 두 자매의 러브 스토리가 물론 둘 다 좀 난해하긴 하지만 가장 제가 좀 총체적 난국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건, 동생인 수진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언니 미미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 핵심이 되는 그 남자는 앞서 말했던 그 조사장의 황룡파의 변호사라는 사람이에요. 인이라는 사람인데 아이도 있고 유부남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이는 미성년자이지만 나이가 30이 넘은 이 애아빠를 좋아하고 있고, 알고 보니 그 애아빠는 수진이 언니를 좋아했고 왠지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언니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자기를 되게 순수한 눈으로 바라봐 주었던 9살짜리 남자애를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어요. 물론 그 남자애 지금 철컹철컹 아니고 좀 컸으니까 이제 성인이죠.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났는데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잘 가다가 이 자매 이야기는 좀 약간 막장인 것 같긴 해요. 조금. 사실 수진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그 나이 때 보통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좀 성숙하고 나이 많은 그런 남자들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약간 보이긴 하는데, 되게 옛날 생각이, 저는 또 그 부분에서는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학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땐 참 정말 저도 수진이처럼 어른이 돼서도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친 거죠. 어떻게 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선생님 지금 몇 살이겠어요. 그런 참 수진이의 그 시절에 그때의 정말 아름다운 마음은 너무 귀엽고 나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참 이게 웹툰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넌 틀렸어 라고 해주고 싶을 때가 있긴 합니다. 마지막 6번째 주인공은 수진이의 친구인 채림이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테마가 여자여 취미를 숨겨라 인데요.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에다가 똑똑하고 이미지도 안경 쓰고 굉장히 단아하고 그런 친구인데요. 뭐 특이하다면 특이하다. 사실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친구가 BL을 좋아합니다. 보이스러브. 바로 그거. 여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알지 않나? 그런 거? 아무튼 이런 취미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오덕 같은, 아니 난 오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내 오덕이 뭐 어때서 양지로 나오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 채림이가 좋아하는 왕자님, 성이 왕씨예요. 이름이 자님이야. 왕자님. 왕자님은 그런 오덕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왕자님한테 자신의 취미를 감추기 위해 굉장히 고군분투하죠. 그런데 최근에 약간 왕자님 얘 좀 수진이를 약간 좋아하는 것 같은 채림이한테 친해져 오려는 이유가 수진이한테 관심 있어서 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비애를 모욕한 데다가 감히 지 연애 친구를 이렇게 걸고 넘어진 이런 비열한, 정말 그렇다면 가만둬서는 안 될 캐릭터 1순위가 되겠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말 드라마틱하면서도 참 재밌었던 부분이, 보통의 이제 순정 만화 이런 연애 스토리라고 하면은 되게 뻔하잖아요. 이렇게 한정된 등장인물들이 여주인공 하나한테 사랑의 작대기가 막 원당 폭격을 오든가, 뭐 내 여자니까 뭐 손대지 마, 지들끼리 싸우거나 뭐 이런 식인데, 여기는 얘랑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돼요. 어디서 누가 나타나서
얘랑 잘 되고? 뭐 그래서 얘랑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막 얘는 또 다른 애랑 또 잘 됐다가 다시 얘랑 잘 되고 이런, 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막장이라기보다 굉장히 사람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냥 현실적으로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막 스포일러가 될까봐 딱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당연히 얘랑 될 줄 알았는데 생뚱맞은 사람이랑 잘 되는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당신만 몰라에는 등장인물도 많고 하나의 사건에 또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이 다 어떻게 바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자여 생어를 숨겨라 이야기해서 나영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여자여 본못을 숨겨라 조사장 얘기가 나오다가 여자여 나이를 숨겨라 수진 얘기가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이 됩니다. 그게 한 150화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오마이 웹툰 최초로 한 웹툰을 두 편에 나눠서 썰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당신만 몰라 2편에서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연애질을 하는가 이것에 대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리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봤던 게 대구씨 대답이 늦었지만 거기에서 딱 끊으면 뭐야 여기서 끊으면 어떡해 막 이랬었거든요.